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의사의 외침이 수술실을 갈랐습니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심장 모니터의 B- 소리가 뒤섞였죠. 보호자분 서명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펜을 쥔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그 말과 함께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수천억 재벌이 된 내가 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는 돈보다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얀 형광등이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술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배를 감싼 채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가 계속 울렸습니다.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도연은 펜을 쥐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급수술 시 산모 또는 태아 중 우선 순위 선택. 그는 펜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이거 꼭 체크해야 합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요. 도연의 시선이 서류 위를 맴돌았습니다. 산모, 태아, 두 개의 네모칸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지연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간절한 만큼은 전해졌습니다. 가지마. 지금은 가지마. 제발.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핸드폰 좀 받고 올게. 회사 일이야. 중요한 거라서. 그는 서류를 간호사에게 돌려주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서명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할게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산모 옆 네모칸에 체크했습니다. 아니, 체크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아 옆에 떨리는 손으로 표시했습니다. 아가 엄마보다 내가 먼저야. 내가 살아야 해.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모분, 들어가셔야 해요. 수술등이 켜졌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빛이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수술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손목에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만 보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자궁 파열입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지연은 마취가 들어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그가 벗어놓은 코트만 걸려 있었습니다. 산모분, 힘내세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연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의사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준비됐나? 시작한다. 아이를 먼저 꺼낸다. 회색 커튼 뒤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를 알리는 신호음이었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이던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심박수 떨어집니다. 수축 멈췄어요. 지금 바로. 그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하나의 긴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깨어났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 놓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트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퇴원하셨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퇴원이요? 언제요? 수술 시작하고 30분쯤 지나서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맛이 났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트를 내려놓고 지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지연은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산모는 살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는 못 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게 하얀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심장이 멈추듯. 제가 태아 쪽에 체크했는데요. 아이를 살리라고 했는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산모분 출혈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 판단으로 산모를 먼저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연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텅 빈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산모분 안 돼요. 아직 움직이시면. 남편 짐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 인생의 장례식은 아무도 오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이 깜빡였습니다. 초록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돌아갈 곳이 없는데 얼음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손을 담갔다 빼면 살같이 얼얼했습니다. 지연은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설거지를 했습니다. 장갑을 사려면 돈이 들었고 그 돈조차 아까웠습니다. 야, 박씨, 손 좀 빨리 놀려. 식당 사장의 목소리가 주방 안을 울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장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절반은 내가 하고 절반은 하늘이 해준다. 그러니까 내 손이라도 빨리 움직여.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도 없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도연이 전세로 살던 집이었는데 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이 짐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지연이 병원에 있는 사이 도연은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지연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샤워실은 한층 아래였습니다. 죽지 말자. 오늘 하루만 더. 지연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을지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전 5시 반부터 11시까지. 시급은 7,000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급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상가 중개 사무실 보조로 일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서류 정리, 청소, 심부름. 시급은 6,0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 이동시간 2시간. 밥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가끔은 그것조차 아까워서 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가 중개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서 뭉치 사이에서 작은 전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 경매, 초보자 강해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을지로 구민회관. 지연은 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전단은 낡아 보였습니다. 아마 몇 달 전 것인 듯 했습니다. 뭐 봐? 사무실 소장이 물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담배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거 법원 경매요. 아직 하고 있나요?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긴 하는데 너 같은 애가 뭐 하러 가? 돈도 없으면서.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장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전단을 꺼내봤습니다. 형광등빛 아래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권리, 가격, 시간. 권리. 지연은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연은 구민회관을 찾아갔습니다. 강의실은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의자 30개가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작은 칠판이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권리분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경매는 눈으로 버는 겁니다. 발로 뛰고 머리로 계산하고 마음으로 견디는 일입니다. 지연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볼펜 잉크가 거의 다 떨어져서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사람이 포기한 자리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병 때문에,
또는 죽음 때문에 포기한 자리죠.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할 사람을 앉히면 수익이 납니다. 강사의 말이 심장을 툭 건드렸습니다. 사람이 포기한 자리. 지연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녀 역시 포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세상에게, 운명에게 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내가 앉겠습니다. 지연은 노트 한 장에 크게 썼습니다. 권리, 가격, 시간. 그리고 나. 강의가 끝난 뒤 지연은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질문 있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돈이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없나요? 강사가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무시도 아닌 그저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죠.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걸었습니다. 비에 젖으면서 천천히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오르는데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내세요. 지연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으로 들어온 지연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난방이 안 돼서 방 안이 추웠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권리, 가격, 시간. 그리고 나. 지연은 그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년 안에 첫 경매 낙찰.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습니다. 막연한 살아남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루기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은 경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번호표를 흔들고 낙찰봉 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지연은 4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 결과였습니다. 서초동 법원 경매장 입구는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회색 건물 3층, 복도 끝에 경매 법정이라고 적힌 문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들어가자. 1년을 준비했잖아.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도 있었고 편한 복장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제일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29번 박지연 씨.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가 묵직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경매 진행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서대문구 연희동 다세대 주택 2층.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그녀가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건 5번째 물건이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근린상가 1층. 감정가 1억 2천만 원. 일주일 전 지연은 그 상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불광시장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덜그럭거렸습니다. 지연김밥. 우연히도 자신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유리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좋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30m,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지연은 권리관계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임차인 없음, 근저당 1억, 체납 세금 없음. 깨끗했습니다. 예상 낙찰가는 1억에서 1억 5천 사이. 그녀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 물건, 강서구 화곡동.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번호표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 은평구 불광동 근린상가 1층. 면적 33제곱미터, 감정가 1억 2천만 원. 경매 진행자가 외쳤습니다. 시작가 1억 원. 시작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서류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지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번호표를 높이 올렸습니다. 29번, 1억. 경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9번, 1억. 더 있습니까? 1억 2천. 앞쪽에 앉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직원인 듯 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억 2천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29번 1억 3천. 지연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양복 남자가 고개를 돌려 지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4번 1억 4천.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억 4천이면 보증금과 세금까지 합치면 1억 6천 정도. 통장 잔고가 3천만 원이니 대출을 1억 3천 받아야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은행에서 7할은 나온다고 했어. 29번 1억 5천. 양복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여자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내렸습니다. 1억 5천. 더 없습니까? 1억 5천 하나. 경매 진행자가 낙찰봉을 들었습니다. 1억 5천 둘.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1억 5천 셋. 낙찰. 탕. 낙찰봉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9번 박지연 씨 앞으로 나오세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낙찰 확인서.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나 해냈어.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만약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안 돼. 지금 겁먹으면 안 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중 불광시장 상인회장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상가를 볼 때 명함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박지연입니다. 지난주에 불광동 상가 보러 갔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요. 혹시 소개해 주실 분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차인? 내가 한 명 알지. 국밥집 하려는 사람인데 장소를 못 구하고 있어요. 내일 한번 만나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다시 낙찰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낙찰자 박지연.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법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도 그 틈에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온 지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1년 전 적어둔 문장이 보였습니다. 1년 안에 첫 경매 낙찰. 그 아래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2년 안에 두 번째 낙찰. 그리고 빌딩 한 채. 밤 11시 경매장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유리문에 비쳤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한 칸 더 가자.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지연은 4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광동 상가는 성공이었습니다. 국밥집이 들어온 지 4개월 만에 줄이 생겼습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지연은 그 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2억을 넘어섰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았지만 창문이 있었고 화장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불광시장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연김밥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낙찰받은 그 상가. 그런데 지금은 간판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국밥집이 나갔습니다. 사장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시장 안쪽이라 유동인구가 애매한데요. 보증금이 너무 비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 동네 시장 자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안 와요. 지연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간판들, 벗겨진 페인트, 깨진 타일. 시장 전체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빈 점포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지연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반찬 가게, 정육점, 생선 가게. 50년은 된 듯한 가게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무 한 단 주세요. 1,000원이에요. 채소 가게 할머니는 80은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장사 어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돼. 손님이 줄어들어. 대형마트 생기고 나서는 더 심해졌지. 다른 데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 50년 장사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할 힘도 없고.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시장이 죽어가면 이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잖아. 갈 곳 없던 사람. 지연은 상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1년 반 전 국밥집을 소개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시장 활성화 방법 없을까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있겠어요. 다들 나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임대료는 비싸니까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요. 상인분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할 방법은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구청에서 지원금 좀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제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상인분들에게 싸게 임대하는 거예요. 공동 운영 방식으로요.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워요?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제가 대겠습니다. 대신 상인분들이 함께 운영해 주세요.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이 됐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 1년은 버텨주세요. 그 시간이면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회장은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그냥 돈만 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도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리를 잘 알아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인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지연은 상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지연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망한 게 아니야. 버려진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상인회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연의 상가를 중심으로 옆 빈 점포 2곳을 추가로 매입해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연은 2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낡은 내부를 전부 뜯어내고 깨끗하게 단장했습니다. 작은 부스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싱크대와 조리대를 설치했습니다. 환기시설도 새로 넣었고 바닥도 깔끔하게 타일을 깔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시면 됩니다. 그것도 주변 시세의 절반으로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도 왔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떡볶이 장사하던 아저씨도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가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함께요. 개장식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직접 현수막을 주문했습니다. 불광시장 상생광장 개장. 그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박지연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개장 첫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단골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채소를 샀고 아줌마들은 반찬을 샀습니다. 아이들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김밥 냄새와 잔치국수 냄새가 섞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요.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상인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딸 같네요. 우리 시장을 살렸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이 저를 살렸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상생광장을 걸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부스들이 따뜻한 조명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정리를 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현수막이 미풍에 흔들렸습니다. 다시 여기서. 지연은 그 글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름을 되찾았어. 손에 든 열쇠가 묵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가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자리를 돌려준 열쇠였습니다. 지연 자신에게도 자리를 찾아준 열쇠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병원 창밖으로 봤던 그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버려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2025년 봄이었습니다. 지연은 5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지연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경매장을 드나들고 상가를 낙찰받고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원룸을 나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마포구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은 그 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수술실 형광등, 빈 의자, 도현의 뒷모습. 그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테헤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설립한 JY 자산운용 대표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직원도 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루는 자산은 컸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다음 인수건입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동.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무슨 물건이죠?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500제곱미터, 건물 300제곱미터. 감정가 60억이고요.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지연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도현.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한도현. 10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있구나. 그것도 망해가고 있구나. 지연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도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채무가 80억. 마지막 남은 자산이 한남동 저택이었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50억이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빈 의자, 혼자 남겨진 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물빛이 유리에 부딪혀 흘렀습니다. 돌아왔네. 마침내. 지연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경매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남동 저택건 입찰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인 명의로 하세요. JY 퍼블릭 리츠. 서류상 투자자를 여러 명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실제 결정권은 저한테만 있게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2주 안에요. 전화를 끄는 지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매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면 안 돼. 마주 볼 때까지 내가 나를 더 다스려야 해.
2주가 지났습니다. 경매 당일이었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매장에는 변호사가 대신 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낙찰됐습니다. 53억에. 지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약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직접 가시겠다고요? 네. 소유자와 대면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 일정이 잡혔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날 오후 4시 한남동 저택.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월 10일 날 10년 전 아이를 잃은 날과 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운명이든 뭐든 끝내야 해. 계약 전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야위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보호자야. 내가 나를 지켜. 다음 날 오후 지연은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골목을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이 이어졌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지연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도연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10년이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분. 도연은 지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지연도 변했으니까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응접실로 안내됐습니다.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싼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랜만이야.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 너 살아. 살아야 복수하지. 지연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확약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로 내 거야. 내 마지막 자산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넌 나를 버렸어. 수술실에서. 가장 무서울 때, 가장 외로울 때. 미안하다. 미안? 그 말로 끝이야?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변명할 말이 없다. 지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움, 분노, 그리고 묘한 허무함. 10년을 준비한 복수였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일어나.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나란 인간. 그래, 끝났어. 내 인생은. 지연은 서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그럼 끝이야.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갈게. 지연아.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우린 끝난 지 오래야. 지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사실은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주러 온 거 아니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수술실 커튼 소리와 포개졌습니다. 지연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3번 크게 뛰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복수를 잃었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수를 끝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기억에서. 지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지연아. 기다려. 제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지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1분만. 1분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다 끝났어.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그날 왜 그랬는지. 듣기 싫어. 지연은 도연의 손을 세게 밀쳤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나도 힘들었어. 그날 정말 힘들었다고. 지연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뭐가 힘들었는데? 나 버리고 도망간 게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끝이야? 당신 아이를 낳는다고 목숨 걸고 있었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의지할 사람은 남편이란 사람, 당신뿐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란 자가 제 새끼 임신해서 목숨 위태로운 여자를 병원에 놔두고 야반도주를 해? 그것도 수술실에서. 그리고는 우편으로 이혼 통보를 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넌 천벌 받을 놈이야. 지옥 가서도 편히 못 잘 놈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네. 집도 이렇게 크고 좋고. 나는 고시원에서 벽 하나 사이로 남의 숨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당신은 이런 데서 편히 잤어?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밤에 잠이 오든. 도연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걸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또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놓으라고. 지연이 도연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도연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지연은 거세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게 손대지 마. 다시는. 지연은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자였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집에 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수아는 조용히 지연을 뒤따라갔습니다. 지연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은 돌아봤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방금 한도연 씨 집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 집에 갔다 왔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그걸 물어봐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한도연의 딸이에요. 한수아라고 합니다. 지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 한도연한테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세요. 지연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도연의 딸,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로는 안 돼요.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엄마랑은 사실혼 관계였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더 복잡해요. 수아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연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 이것밖에 없어요. 지연은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짜네.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요. 지연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가까운 카페로 가죠. 둘은 골목 끝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지연이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제 아버지랑 싸우시는 거 봤어요. 싸움이라기보단 정리했어요. 정리요? 네. 끝낸 거예요. 그 사람이랑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부부였어요. 15년 전까지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부요? 그럼 전처시네요. 그렇죠. 버림받은 전처.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뭐가요? 버림받은 딸이에요. 지연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25년 전에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한테 떼라고 했대요. 강하게. 근데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죠.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사람이 당신을 지우라고 했다고요? 네. 어머니가 혼자 저를 낳아서 한동안 키우시다가 제가 15살 됐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갔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연락도 끊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연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그렇게 10년을 버티셨어요. 지연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자신도 똑같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암이에요. 췌장암. 말기예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6개월이요. 길면 1년.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한테 갔어요. 위자료 청구하러요. 양육비도 손해배상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 다요. 그래서 뭐래요? 수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없대요. 다 망했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냉혈한이네요. 맞아요. 냉혈한이죠. 저랑 엄마를 버리고 그쪽도 버리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 안에는 버림받은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아버지를 원망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저주해요. 밤마다 악몽 꾸고 깨면서 왜 날 버렸냐고 울부짖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던 모습. 수아 씨는요?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어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오해요. 하지만 동시에 지쳤어요. 증오하는 것도 힘이 드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나도 10년 동안 증오하며 살았으니까.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버림받은 두 여자.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두 영혼. 커피가 식었습니다. 지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혼자 버려진 채 살아온 여자. 지연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요. 이게 뭐예요? 내 명함이에요. JY 자산운용 대표 박지연. 필요하면 연락해요. 일자리든 도움이든. 수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왜요? 저 그 사람 딸인데요. 그 사람은 내 원수예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냥 나처럼 버려진 사람일 뿐이에요.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요. 당신이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됐을 때,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요. 남은 시간이라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수를 끝냈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자산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이었습니다. 불광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지연이 만든 상생광장은 성공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웃었고 손님들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상생광장 확장 개장식이었습니다. 제2와 이재단에서 전액 지원했습니다. 기존 10개 부스에서 20개 부스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상인이 입주했습니다. 오후 3시 개장식이 시작됐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제2와 이재단 상인의 마이너스 임대료 전액 지원. 지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 반찬가게 아주머니, 떡볶이 아저씨. 모두 지연이 자리를 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JY 자산운용 대표 박지연입니다.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확장 개장식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상가가 아닙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장사는 싸는 일입니다. 물건만 싸는 게 아니라 자리도 쌓고 사람도 쌓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든든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인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제2와 이재단에서 이곳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환호했습니다. 1년 뒤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인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딸 같아요. 우리 시장 살린 은인이에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광장 한쪽에 서서 정리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돌아봤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수아 씨 어떻게 여기를? 수아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줬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에 회사 주소 적혀 있었어요. 찾아갔더니 여기 계시다고 해서요. 무슨 일이에요?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아니에요. 해주셨어요. 명함 한 장이지만 그게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지연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한 달 전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화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비용은 제가 대출받아서 해결했어요.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수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절 구했어요. 어디서요? 식당이요. 주방 보조.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편의점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우리 회사로 오지 그래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박지연 씨처럼요. 지연은 수아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신의 10년 전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힘들면 꼭 연락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아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박지연 씨. 네. 제 아버지 용서하셨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용서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실 거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두 영혼.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두 사람. 수아 씨. 네. 살아남아요. 어떻게든. 그게 제일 큰 복수니까요.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네. 살아남을게요. 수아는 광장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상인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 아가씨는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 도와주시려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줘야죠.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으니까요. 회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하시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 그런 게 있을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광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부수들을 비쳤습니다. 상인들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제2와 이재단 상인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재단. 사람들을 돕는 재단. 복수는 끝났어. 도연은 무너졌어. 근데 이제 뭐 하지?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변호사, 직원, 상인회장. 하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야. 여전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와 용서. 그 사이 어딘가에 내가 있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지연은 광장을 나와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돼 흔들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연은 그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술실의 빈 의자, 고시원의 좁은 방, 새벽 설거지, 첫 경매 낙찰, 불광시장, 그리고 오늘 도현과의 마지막 대면. 복수는 끝났어. 그를 무너뜨렸어.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가 채워줄 줄 알았던 그 공간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일 관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야. 10년 전에도 지금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문득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지친 눈빛,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지연의 10년 전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지연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이체 화면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수신인을 검색했습니다. 한도현 개인 회생 변호사 사무실. 일주일 전 변호사가 보낸 메일에 적혀 있던 계좌였습니다. 도연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은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5천만 원. 재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 메모란에 썼습니다. 재출발 비용 마이너스 조건 없음. 익명. 손가락이 이체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복수를 꿈꿨습니다. 도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돈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왜 그를 도우려는 거지?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연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수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오에 잠식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를 무너뜨렸어. 이제 용서는 나를 세울 차례야. 지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B- 소리와 함께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이체 완료.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렸습니다. 심장이 평온하게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끝났다.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수술실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모든 걸 잃은 자신. 그때의 나한테 말해주고 싶어. 넌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다시 설 거야.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한강 건너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상인회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삼겹살 살게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박지연 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힘이 됐어요. 꼭 살아남을게요. 지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아 씨도 힘내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 지연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 25평짜리 아파트. 작지만 따뜻한 집.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51살.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람은 버려져도 품격은 버려지지 않아. 집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불을 켰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의 강은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나의 보호자라는 걸 배웠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JY 자산운용 박지연 대표님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불광시장 상생광장에 새로 입주한 서점 주인 강민호라고 합니다. 지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늘 개장식 때 잠깐 본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아, 네. 서점 하신다고 하셨죠? 네. 오늘 개장식 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제 서점에서 작은 북토크가 있는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북토크요? 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예요. 대표님께 딱 맞는 주제 아닐까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조용히. 10년 동안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상인회장, 수아, 그리고 오늘 만난 서점 주인. 작지만 따뜻한 인연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더 이상.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박지연, 넌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는 거야. 토요일이 왔습니다. 지연은 불광시장으로 갔습니다. 서점 다시 책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서가를 비쳤습니다. 강민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북토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20여 명쯤 됐습니다. 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JY 자산운용 박지연 대표님이세요. 이 시장을 살린 분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북토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강민호가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둘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시장 풍경이 보였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졌죠.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정리하고. 그러다 이 서점을 시작했어요. 지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대표님처럼요. 둘은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가끔 서점에 들렀습니다. 강민호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책 얘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초대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연. 사람은 버려져도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